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일구는 담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와 함께 잠시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리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인생을 품위 있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다는 마음으로 50년, 60년을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 농사 다 지으셨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내 자식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회계 일을 하며 만났던 70대 어르신 김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연금이 있으셨습니다. 노후 걱정이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40이 넘은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 아들의 눈물에 그만.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고 결국엔 그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김 선생님 부부는 70이 넘은 나이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옮기셔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돈 때문에 아들 내외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담윤 선생,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네. 내가 내 둑을 무너뜨리니 홍수가 나서 나도 죽고 자식도 떠내려가 버렸어. 여러분,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내 노후를 꽉 쥐고 있는 것,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걱정은 마라, 우리 먹고 살 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의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분의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하게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를 지킴으로써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 나의 노후 자금은 나의 자존심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 2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귀가 얇아지면 노후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달콤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김 사장이 혹은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이 넌지시 말을 건네죠. 이거 알짜배기 땅인데 지금 사두면 3배는 뛰어. 요즘 은행 이자 쥐꼬리만 하잖아. 여기에 묻어두면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나와. 제 상담실을 찾으셨던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 사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알뜰살뜰 모은 3억 원이 전 재산이셨어요. 그런데 평소 믿고 따르던 계모임. 언니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원금 보장에 매달 200만 원씩 준다는 말에 혹하셨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박 여사님은 그 언니만 믿고 노후 자금을 몽땅 맡기셨죠. 처음 2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딱 6개월 뒤 그 언니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알고 보니 다단계 금융 사기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땅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귀신에 홀렸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제가 회계 일을 20년 넘게 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주면서 안전한 투자는 세상에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을 꽉 쥐고 안 뺏기는 것, 그게 최고의 수익입니다. 누군가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야 라고 한다면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자네 혼자 하지 왜 나한테 알려주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의심이 내 재산을 지킨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내 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 있죠? 아유, 나 늙어서 병원 가면 돈만 깨지지 뭐. 그냥 참다 죽을래. 보일러 뭐하러 틀어.
전기 장판 하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 이웃에 사시던 최 할아버님 이야기예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 아깝다고 보일러를 외출로 해두시고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지내셨어요. 치아가 아파도 임플란트 비싸다며 진통제로 버티셨죠.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차가운 집에서 지내시다 심한 독감에 폐렴까지 겹쳐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입원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치아도 제때 치료 안 하셔서 결국엔 멀쩡한 이까지 다 뽑고 틀니를 하셔야 했어요. 나중에 영수증을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내가 기름값 몇 푼 아끼려다 소 한 마리 값을 날렸네. 여러분, 건강관리는 소비가 아니라 가장 남는 투자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간병비 들지, 자식들 걱정시켜서 직장 일 못하게 만들지. 온 집안이 비상에 걸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과일 있으면 자식 주지 말고 내가 먼저 드세요. 겨울엔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 가세요.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밥 잘 먹는 것, 그게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100배는 더 큰 효도 받는 길입니다. 내 몸에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다. 건강한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자산이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우리 마음속에 사는 도둑놈,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열어보면 다들 어쩜 그리 잘 사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TV 틀면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명품 가방 사줬다더라 하는 얘기뿐이죠. 이런 걸 보고 나면 문득 내 처지가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늙어서도 이 모양인가. 내 친구 순자네는 아들이 병원장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자리 잠다 하면서 괜히 밥맛도 없고 M1 영감님한테 화풀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의 집 떡이 커 보이는 건 그 집 떡 속에 든 쓴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올린 친구요? 사실은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자식 눈치 보느라 억지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받은 할머니요? 그 가방 받고 나서 뒤로는 용돈 한 푼 못 받고 눈칫밥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한테 보여주는 사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먹은 구수한 된장찌개 맛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비싼 호텔 뷔페는 아니지만 내 입맛 딱 맞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내 손맛. 해외 명소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산책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뒷산. 가끔 전화 와서 할머니 밥 먹었어? 하고 묻는 손주의 목소리.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남의 행복은 남의 것, 내 행복은 내 것.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최고의 명품이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먹을 꽉 한번 쥐어 보시겠어요? 힘이 들어가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픕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욕심과 후회를 붙잡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애들한테 더 잘해줄걸. 나중에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느라,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꽉 쥐어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을 스르르 펴보세요. 편안하시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지나간 일은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 하고 보내주세요. 오지 않은 미래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하고 믿으세요. 중요한 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기적,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감사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 나는 오늘을 선물처럼 살아간다.
자, 오늘 저 담윤과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째,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선 긋기. 둘째, 달콤한 투자에 유혹 뿌리치기. 셋째, 내 몸 아끼는데 돈 쓰기. 넷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다섯째, 그리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롭고 평안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벗 담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맑고 깊은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